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최근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으나 지역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월 18일에 발령했던 2단계 경보를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에서는 지난 2월 둘째 주 3명의 지역 감염자가 나타나자 15일부터 사흘간 3단계 경보를 발령했고 18일에는 2단계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아던 총리는 오클랜드 지역에 2단계 경보를 발령했던 것은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하고 경보 단계는 조심스럽게 낮추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뉴질랜드 전국에는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뉴질랜드인의 호주 방문이 격리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15일 뉴질랜드에서 3명의 지역 감염자가 나타나자 오클랜드 지역에 3단계 경보가 발령되면서 일시적으로 호주 여행이 통제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인은 15일 새벽 0시부터 호주를 방문할 경우 2주간의 호텔 격리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21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호주의 고위 의료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인이 호주를 여행할 때는 여행일을 기준으로 14일 이상 오클랜드에 살았어야 하고 출발 시각으로부터 72시간 이내 검진 결과 음성 반응자라는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국경관리 요원들에게 처음으로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시작함으로써 뉴질랜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파이자 백신이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일주일 이내 국경관리 요원들에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뉴질랜드 보건국의 애슐리 블룸필드 박사는 토요일에 시작된 예방접종은 코비드-19을 막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지난 21일 호주에서는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모리슨 총리가 제일 먼저 백신을 접종한 모습은 호주 전역의 백신 출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일요일에 방송됐습니다. 호주에서 공식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22일부터인데 이번 주에 최소한 6만여 명이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 토요일에는 접종에 반대하는 소규모 시위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처음으로 접종되는 백신은 파이자 백신으로 의료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의 나오미 오사카는 호주 오픈 테니스 여자 결승에서 미국의 제니퍼 브래드를 제치고 네 번째 그랜드 슬램을 달성함으로써 뛰어난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23살인 나오미 오사카는 멜번에서 열린 호주 오픈에서 6대4, 6대3으로 이기면서 메이저 파이널에서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나오미 오사카는 2019년 멜번 파크에서 우승한 후 호주 오픈 타이틀 2개를 획득했고 2018년과 2020년 US 오픈에서도 그랜드슬램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 남자 결승에서는 노박 조코비치가 3연패를 차지했습니다. 세르비아의 슈퍼스타 노박 조코비치는 러시아의 다니엘 메드베데프를 상대로 3세트를 모두 앞서 올해 호주 오픈 남자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0년 전 2월 22일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강진으로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185명이 숨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며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크라이스트처치 시민들은 아직까지 보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컸던 것은 지역방송사인 5층짜리 CTV 건물이 무너지면서 같은 건물에 있던 학원 학생들이 많이 희생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학생 중에는 영어 공부를 위해 온 한국인 남매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22일 낮 12시 51분 크라이스트처치 남동쪽 6.7km 지점에서는 강진이 발생해 185명이 숨지고 많은 재산 피해가 난 바 있습니다. 지난 21일 주 뉴질랜드 이상진 대사는 크라이스트처치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베풀었습니다. 이상진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크라이스트처치와 자매도시인 송파구와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이상진 대사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네이피어의 한인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한인사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의 레이블랭크 파크에서 지난 20일 다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 한국 전통무용과 케이팝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 각 나라별 음식 코너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였는데 한국 코너에서는 김밥을 비롯해 불고기, 호떡, 김치 등을 판매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항공기가 거의 운항을 멈춘 상태에서 에어 뉴질랜드는 가장 활발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의 네트워크 담당은 32대 에어버스가 일제히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뉴질랜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처하고 있는 덕분에 다행히 국내 노선 운항이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지금이 국제선 여객이 가장 많은 시기지만 국내선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85%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현재 운항 중인 노선은 국내선과 호주 노선 그리고 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태평양 노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각 주의 수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고 나인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멜번과 시드니, 브리즈번, 아델레이드, 퍼스 등지에서 수백 명씩의 시민들이 모여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빅토리아주의 경우 5일간의 록다운이 끝나고 바로 시민들의 시위가 발생하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았고 여러 명의 시민들이 체포됐습니다. 한편 시드니와 브리즈번에서는 평화로운 시위가 있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돼 있는 뉴질랜드군이 오는 5월에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돼 있는 뉴질랜드군은 모두 6명인데 3명은 아프가니스탄 육군 장교 아카데미에 배치되어 있고 3명은 나토군 지원 임무본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뉴질랜드 역사상 20년이라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파병됐다고 말하고 이제는 철수할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 목숨을 잃은 10명의 뉴질랜드인과 그동안 파병됐던 3,500명 이상의 뉴질랜드 방위군 그리고 관련 기관 직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나이아 마후타 외무장관은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내 평화 프로세스는 이들에게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후타 외무장관은 뉴질랜드는 앞으로도 아프간 정부와 국민들을 지지할 것이며 수십 년에 걸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3월 1일은 제102주년 3.1절입니다. 3.1절은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토요일 독립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벌인 독립선언일입니다. 3.1운동은 세계에서 높이 평가되는 일제의 만행에 항거하는 국민저항운동입니다. 3.1운동은 조국 광복에 대한 한국인의 염원과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국을 떠나 먼 이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해외 동포들은 3.1 정신을 계승하여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 바친 우리 조상들의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 차세대들에게도 이 정신을 널리 알려 대한민국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선조들이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